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7일입니다. 한 주에 또 중간에 걸쳐진 모습이기도 하고요. 수능 바로 전날입니다. 내일은 이제 주식시장이 10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시간 늦춰서 개장한다고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뭐 더 많은 공부, 더 많은 외움 이런 것보다도 좀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게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수험생 자녀를 둔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한 게 최고래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사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막 조급해지고 막 그러면 더 안 돼. 그러니까 주식도 이제 막 안 좋은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증시 알아보도록 하죠. 다우지수가 0.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0.8% 상승 마감을 했는데,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죠?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은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지수가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S&P 500도 많이 뛰었고요. 0.39% 뛰었습니다. 지금 장중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랐다가 장 후반부에 다시 원상복귀되는 모습으로 만들어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장 마감 때까지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 포지션이 훨씬 좋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시작해가지고 플러스를 점점점 확대했고요. 다우지수는 플러스였다가 더 큰 플러스, 다시 원상복귀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감이 된 거죠. 근데 뭐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경기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들을 강하게 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들 긍정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참고해볼 만한 부분이고요. 우려감들을 굉장히 좀 불식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파월이 연임할 것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 앞으로 이제 다음 달 초에 있을 그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린 이슈는 무엇이냐? 바로 기업들의 실적과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업 실적 먼저 좀 알아보면은요, 월마트하고 홈디포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소비 기업들인데 3분기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월마트의 주가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홈디포의 주가는 3% 정도 상승을 했는데, 주가는 실적이랑 별로 관계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 증가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뭔가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진다, 일시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결과적으로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요. 좋은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현재 주가 상황을 그 실적에 맞춰서 덩치를 키우는 거거든요. 반대로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기업은 쪼그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의 증가율이 계속 꾸준하게 진행되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기업들의 실적들, 또 이것이 소비 관련 기업이라는 거, 이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0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1.7%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0월 수치는 월스트리트에서 집계한 시장 예상치 1.5%를 웃돌았다.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 대비해서는 16.3% 증가했다. 소매 판매가요.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누가 산 거예요? 네, 소매입니다. 소매. 소비자들이 산 거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판매를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많이 사들였다는 거. 물건을 살 때는 항상 우리가 뒤따라가는 게 있어요. 원초적인 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경기가 좋아져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자, 높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을 높였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되는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11월 말에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어요. 그러면 12월에 연말,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라고 이어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바로 이건데,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런 또 소비 증가의 척도가 될 것이다 보여지죠. 지금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연말에는 얼마나 더 증가하겠느냐? 바로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도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뭐 시장 상황들, 그 다음에 뭐 고용이라든지 등등등이 점차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야기했었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조금 멀리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투자자들은 반색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이 양날의 칼입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부담이 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많이 있고 공급이 딸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뭐 그것 때문에 뭐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 뭐 등등의 얘기도 같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딱히 부담을 가질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정석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자, 동학개미 덕에 증권사가 올해 역대급 실적 장치를 할 것이다. 약간 배 아픈 이야기죠. 아이고 배야 내 돈으로 막 이렇게. 네, 왜냐면 동학개미들도 돈을 벌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작년 같은 때는 사실 동학개미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주가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증권사들이 뭐 실적 장치를 하든가 말든가 그래 니들도 돈 벌어라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느긋하게 여유있게 봐줬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죠.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서 올해 증권사들이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지금 보시면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1등인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35% 정도 될 것이다. 영업이익이 3,972억 원. 지금 3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가 되는 거고 누적 영업이익이 1조 2,500억 벌써 넘어간 거예요. 삼성증권도 1조 1,000억 원대로 이미 넘어갔고요. 한국투자증권도 1조 원대, NH투자증권도 1조 원대, 키움증권, 대신증권 이런 데도 모두 9,000억, 8,000억 대입니다. 그러니까 다 늘어났죠? 다 늘어났어요. 지금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누적인데 4분기 실적 나오면은 키움증권도 1조 원 넘어갈 거고요. 대신증권도 1조 원 넘어가겠죠? 네, 메리츠나 KB증권도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1조 원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도대체 증권사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뭐 지금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이유는 뭐 따지고 보면 동학개미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죠.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아지면 증권사는 무조건 돈을 벌게 됩니다. 뭐 브로커리지 뭐 이렇게 수수료라든지 이런 이득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지금 뭐 국내 주식에 투자 안 해 라고 하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들 하시잖아요. 그죠? 국내 주식 하다가 해외 주식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뭘 통해서 하는 거죠? 뭐 그냥 내가 해외랑 짓고 하나요? 주식 짓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증권사 통해서 다 해야죠. 근데 해외 주식은 수수료가 요즘에는 뭐 낮춘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법 높았단 말이죠. 이 풀이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국내 주식이 안 간다 해가지고 해외 주식으로 넘어갔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증권사는 뭐예요? 수수료도 국내 주식 수수료는 0원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됐어. 증권 국내 주식 버려. 해외 주식으로 다 땡기자. 작년에 가장 많이 있었던 거, 재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해외에 어떤 전단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우리가 해외 주식 다 분석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해외 주식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잘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수료가 더 많은 쪽에서 더 활발한 매매가 일어나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겠죠. 여기다가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의 이자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 자, 증권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죠.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열받는 것은 뭐겠어요?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지.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이제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률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가 올해 상반기까지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둔화하는 추세다. 사실 지금 뭐 해외 주식으로 많이 갔다, 뭐 국내 주식에 남아 있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걷어 차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주식 투자 다시는 안 해! 막 이렇게. 네, 왜냐면 수익이 안 나니까요. 조정을 받으니까요.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 투자자의 비중이 작년에 75%였고요. 개인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작년에 75% 정도 전체 시장에서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74%로 지금 하반기에는 72%로 축소되었다. 얼마 안 줄었어요. 네. 얼마 안 줄었어. 시장에 참여 중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얼마 줄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또 하나의 부분은 무엇이겠는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황이 조금 다르겠지. 그죠? 뭐 조금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도 많이 안 빠졌어요. 3%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도 증권업종의 순이익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뭐 국내 쪽에서 또는 해외 쪽에서 뭐 사람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뜯어먹는 거는 여전할 것이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런 사람들이 좀 감소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되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또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년도가 되면 또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뭐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고객의 요트는 누가 내 요트를 가져갔나? 그런 거 있던가요? 네. 고객의 요트가 없다는 거지. 네. 그 바닷가에 요트가 막 있는데, 브로커지가, 이거는 어느 브로커의 요트고요, 저거는 어느 브로커의 요트입니다. 근데 사람이 물어본 거죠.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객의 요트는 어디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벌고 증권사만 돈을 버는 그런 구조. 자,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이게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많이 할수록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식 팔지 않고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증권사의 수익률은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죠. 그럼 더 좋은 그 상품을 내세우지 않겠어요? 더 많이 하라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꼭 그렇지 않아서 항상 그런 것이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네, 증권사들의 이런 부분들은 실적 증가와 함께 그 다음에 배당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까요? 콘텐츠에서 반도체 카메라로 LCD로 영역을 넓히는 메타버스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얘기인데,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에서 시작된 메타버스 열기가 정보기술 하드웨어 분야로 불불처럼 번지고 있다. 왜냐면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나온다 했을 때는 관심을 좀 가졌어. 뭐 그런 게 있냐? 디지털화된 세상이구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실질적으로 막 테마가 형성되고 막 주가를 끌고 나가고 막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기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주, 그래서 수혜주가 뭐냐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컨텐츠였어. 야, 그러면 가상현실 세계가 되니까 이런 컨텐츠를 내놓는 기업들은 굉장히 좋겠구나, 뭐라고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겠구나라고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LG 이노텍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죠. 애플의 메타버스 신사업 진출과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내년에 출시될 애플의 메타버스 XR 헤드셋에 카메라 모듈이 10개에서 15개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이 카메라 모듈과 연결된 그런 부분, 이거 연결된 기업 중에 하나도 주가 흐름이 좋아지는 포지션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나 또는 삼성 전기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디스플레이 제품, 왜냐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카메라로 찍고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영상을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실제처럼 생생하게 눈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 디스플레이도 당연히 뭐라고 그럴까, 가상현실 뭐 이렇게 뒤집어 쓰는 헬멧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기계들, 뭐 사운드, 뭐 이런 스피커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적어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센서 같은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네, 이런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 가상현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상현실, 자율주행 이런 거. 예전에 자율주행 나올 때 뭐였어요? 센서,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이게 그 카메라,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혜주로 해서 팍 뛰어 올랐었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뭐겠어요?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요. 그래서 장비, 부품 이런 쪽, 패키징 이런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심텍, SFA 반도체, 해성DS,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이죠. 이렇게 기업들이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하나의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 테마가
주가를 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더 큰, 더 좋은, 더 강력한 시장의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이제는 게임주들도 메타버스, 뭐 NF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게임주들조차도 전부 다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게임, 컨텐츠, 그 다음에 장비, 부품주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또 이 메타버스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시작점이잖아요. 지금 시작 초기. 지금 뭐 가상현실 가지고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은 적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내비게이션 이런 데도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미리 땡겨가지고 주가에 반영시키는 게 주식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 있다라면 여기에서는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만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올라가 있는 주식만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테마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계속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좋은 상황 속에서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이제 저점에서 또는 그동안 하락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모두 다 끌어당겨서 이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힘내시고요. 더 좋은 날을 위하여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